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 평형선 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짜자잔! 네, 지난번에 서정음에 계속 생길까? 이 책 알려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전설의 책방지기에 관한 책입니다. 시바타 신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드디어 완독을 하고, 이거 책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후루룩 금방 읽었어요. 과연 전설의 책방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책방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살펴보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서정음에 계속 생길까를 썼던 이시바시 다케후미 저자가 전설의 책방지기 시바타 신을 만나서 3년 동안의 인터뷰를 한 끝에 펴낸 책이라고 해요. 이분의 일대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분이 어떻게 해서 거의 지금 이 책이 2016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나왔고 2015년에 아마 일본에서 이제 먼저 출판이 된 다음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그 당시 나이가 85.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한 6년 정도, 5, 6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면 90이 넘은 전설의 책방지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맨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어떤 분일까? 막 이런 되게 궁금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빛나는 업적을 남긴 분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많이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책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고민들하고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있는 책방지기들이 있다면, 그리고 새로운 책방을 이제 만들어 볼까라는 이제 꼭 꿈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살펴보고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은이부터 가볼까요? 이시바시 다케후미, 1970년 도쿄에서 태어나 니혼대학 예술학부 문예학과를 졸업했다. 출판사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출판업계 전문지 신문화편집부에 기자로 들어갔다. 2005년부터 편집장을 맡아 활동했고, 이건 꼭 있더라고요. 편집장 맡았다, 뭐 이런 거. 2010년 독립하여 일본의 출판과 서점업계의 다양한 화두에 대해 관찰하고 취재하고 기록하는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넘치는 호기심과 철저한 취재에 기반한 인터뷰 기사가 강점으로 서점은 죽지 않는다. 네, 다음에 읽을 책이 이겁니다. 조금 앞에만 조금 읽다가 덮어두었던 책인데 서점인들의 교과서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도 한번 읽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뭐 여러 권의 책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뒤 표지로 가보면 서점이란 무엇인가? 책을 판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그냥 책을 사고 파는 곳? 뭐 이렇게 그냥 정의 내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본질에 가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장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꿰뚫는 어떤 한 가지 키를 찾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 욕심들이 이제 생기게 돼 있는데, 그 아주 분명한 주제의식이 딱 표지에 물음으로 담겨 있어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책, 사람, 관계, 그리고 보통의 책방. 여기서 이 단어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보통이라는 거에 또 꽂혀가지고, 시바타 신, 너무 마음에 드는 분이네.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책이었어요. 이와나미 쇼텐 100년 역사를 품고 일본의 유서 깊은 책거리, 진보초를 지켜온 시바타 신의 서점 인생 50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책 뒤에는 2개의 추천의 글이 실려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자인 이시바시 다케후미가 시바타 신 인터뷰를 시작하며에서 쓴 글이 이제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 하면서 이제 늘 언급되는 책방 하면 늘 언급돼서 가보지 않아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충북괴산 숲속 작은 책방지기 백창화 선생님의 글이 실려 있어요. 일단 시바타 신 인터뷰를 시작하며 저자가 쓴 글을 옮겨보면, 시바타 신은 자신이 보통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평범하다는 것에 자신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것에 자신이 있다니 되게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마음에 들었고요. 하잘것없는 잡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의 말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나뿐만은 아니다. 지금껏 여러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두어라 는 충고를 들었으니 말이다. 서점 출판 관계자 중 스승의 한 명으로 시바타 신을 꼽는 사람과 종종 만난다. 그런 사람들 중에 서점 업계에서 실력이나 인간적인 매력이 확실히 돋보이는 업계의 달인도 적지 않다. 내 눈에는 시바타 신보다 그들이 더 대단해 보인다. 그러게요. 이걸 읽고 나면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뭐 우와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 아 그게 이 사람이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약간 이거 뭐지? 약간 무의 하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같은 막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어떤 경지에 다다라 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도 도사 같은 도인 같은 느낌도 되게 드는데 어떤 정말 80 여기서 이제 6일 때까지 이제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연륜이 가져다주는 어떤 통찰인가?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건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얼핏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배라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시바타 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그들 눈에는 보이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건 뭘까? 그게 뭔지 알고 싶었다. 저자가 되게 솔직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앞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 책 뭘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일본 도쿄의 유명한 책거리 진보초에 자리한 인문서점 이와나미 북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저는 경의선 책거리에 있잖아 서울 그 핫하다는 홍대 마포의 책거리 경의선 책거리 경의선이라는 옛 철도를 문화의 어떤 거리로 재조성한 그런 거리에 나와 있어서 한 몇십 년쯤 지나면 이곳도 그런 어떤 전설의 책거리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내가 여기서 인문서점을 계속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도 살짝 들기도 했는데 그런 책거리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책거리들이 약간 일본에서의 어떤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 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됐어요. 1913년 진보초의 작은 서점으로 출발한 인문출판사 이와나미 쇼텐이 훗날 서점 폐업을 결정하자 시바타 신이 그 서점을 인수하면서 서점 경연 전면에 등장합니다. 진보초 북 페스티벌을 시작하고 2세 경연인들을 키우며 스승으로 존경받는 사람 85세에도 출근을 멈추지 않는 시바타 신의 서점 인생 50년을 저자가 3년간 인터뷰하며 기록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걸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이제 드문드문 가서 이제 약간 이제 농담 따먹기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시간들을 다 계산해 넣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엄청난 공이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오랜 시간 지켜보고 만들어낸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글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책에 소중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저자가 또 시바타 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되게 솔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태그도 달아놨는데 매출이나 경영 방식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 서점의 정도라 칭할 법한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온 사람인가 하면 그 또한 전혀 아니다. 시바타 신은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기쁘게 달려나간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만한 특별한 이야기는 없다고 말하는 겸손은 찾아볼 수 없고 재밌죠? 경박할 만큼이나 남의 눈에 띄기 좋아한다. 보통 인터뷰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잖아요. 앞서 이미 언급했듯 그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의 뒷얘기나 시시한 소문이다. 정말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죠. 반면 누군가의 잠언이나 재치 있는 말을 들으면 무척이나 감동하는 더없이 서민적인 사람이 바로 시바타 신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렇게 지켜봐온, 함께 해온 어떤 관계 맺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톤에 이런 관점에 어떤 너무 멋있게 막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려고 되게 노력한 저자의 어떤 그런 시각
서술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이 시바타 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약간 의도하진 않았지만 교육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언뜻 묻어나는데,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건 좋은 환경이라든가 좋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곧잘 하지 않나? 하지만 달리 말해 그건 좋은 사람과 만났다는 말이기도 하지. 자네는 50년 동안 서점 현장에서 책을 판다는 게 시바타 신에게 어떤 건지, 거기서 본 세상은 어떤지 내게 묻고 있어. 나도 물론 책이 좋아. 뒹굴거리며 책을 읽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해. 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을 파는 인간이 완성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막 농담 따먹게 하고, 막 옆길로 막 새기도 하고,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쓰려고 인터뷰를 이만큼 이제 저자가 준비해 갔는데 맨날 딴 얘기하고, 막 이런 과정들도 막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서, 이게 막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 하나하나가 결국은 시바타 신을 이루는 어떤 면모를 이렇게 상상해 보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너무 잘 담고 있어서 참 많이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판다는 게 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을 판다는 건 말이지, 책이 좋다든가 책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에 사명함을 느낀다든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아. 모두가 기분 좋게 가능한 나쁜 감정 없이 일할 수 있는가? 이런 노무관리가 되게 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노무관리인데, 노무관리가 먼저라는 거야. 단지 책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책을 판다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아. 나로선 늘 그랬지. 그러니까 경영인으로서의 면모이기도 한데, 노무관리라는 건 사실은 인사관리, 뭐 이런, 그러니까 월급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함께 책을 판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 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제 뭐 네모 친구라든지 세모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같이 이제 책방을 맡기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생각들, 이 책방이 어떻게 돼야 될지, 어디에 중점을 둬야지, 뭐 주변 관계들은 어떻게 맺어가는 게 좋을지,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 혼자 독단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이제 같이 이야기,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게 맞았던 것 같은데 아니네 하면서 이제 또 접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있게 마련인데, 그때 함께 책을 파는 즐거움 에 대해서 이렇게 탁 꼬집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냥 개인, 막 덕후들, 요즘 덕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난 책을 좋아하니까, 뭐, 책방이나 만들어 할까? 뭐, 이런, 뭐, 책방을 어차피 돈은 못 버니까 가서 작업실 겸하고 책방 여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나쁘진 않지만, 함께 책을 바라보는 즐거움. 이 부분을 노무관리라는 되게 경영적인 언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뭐랄까 이렇게 감정 없는 언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제 단어를 써서 이렇게 딱 나타내가지고 약간 낯설고 약간 튄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것이 핵심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점이란 다양한 책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판매하고 하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호린도에서 맡았던 추리소설과 한국 관련 서적의 팀장 책장도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친구들 이름들이 나와요. 에쿠치와 직원들이 꾸려둔 시스템 속에는 그 책장을 만들어둬야 하는 이유가 분명 있었던 거야. 책을 손님에게 전해주는 순간의 행위가 지닌 훌륭함 같은 건 표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되게 현명하고 판단도 좋고 겸손하진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보통 직원들이 뭐 아이디어 막 내줘갖고 뭐 이렇게 딱 하게 되더라도 다 자기가 한 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냥 다 하자고 해서, 그 아이디어는 이 친구 거고 나는 그냥 하자고 해서 그냥 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톤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의 서점, 아주 특별하게 뭐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나는 보통의 서점이 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보통의 소상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도 해요. 나는 내가 그렇다는데 자신 있어. 대중 속에 섞여 있고 눈에 띄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 이런 시각 되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거든. 세상에는 극소수의 성공담만이 흘러넘치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오늘은 뭘 해야 되더라. 막 오늘까지 뭐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막 일어나기 싫고 막 이러는데 오늘은 오전에 아무개와 만나고 3시부터는 인터뷰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오늘도 지각했다. 이런 것들. 오늘 하루를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날은 거의 없어. 뭐 그렇진 않죠. 우리는 우울하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우울하고 더우면 더워서 우울하고. 일본의 앞날을 한탄하거나 출판계의 미래를 근심하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 이 할아버지 이 할매 너무 좋아요. 생각하는 척은 하지. 하지만 곧바로 저녁밥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나랑 너무 닮았는데 내가 이 상태로 큰 어떤 이렇게 굴곡 없이 이렇게 책방을 계속한다면 이런 삶의 자세나 태도를 지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막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책을 컨텐츠로 해서 되게 많은 이제 행사들, 이벤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은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책을 판다는 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서점에서 책의 콩세르주, 뭐 책의 안내인, 뭐 우리는 뭐 퍼실리테이터, 우리는 뭐 퍼실리테이터 요즘에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면 뭐 큐레이터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디렉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책의 일본에서는 책의 콩세르주라는 낱말이 있었나 봐요. 이런 안내인 뭐를 뜻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 좀 우습기도 한 거지. 사실 저도 그랬어요. 독자에게 무언가를 지도할 필요도 서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눈에 띌 필요도 없어. 작은 점 같은 존재면 돼. 우리 북센터 C라이트 팀장도 같은 생각이야. 자신이 손님에게 뭔가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태도? 그렇지. 자기가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놓아둘 뿐. 우리는 거둘 뿐. 책은 독자가 선택하는 거고 독자가 더 잘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역할 정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일상에서도 길을 7대3으로 걷는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에도 시대의 행위였다고 하는데 길의 폭의 3할 정도가 내가 걸어가는 영역이고 나머지 7할은 뭐 가마꾼이나 소방수 등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을 위해 비워두는 그런 풍습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제 시바타 씨는 상대방을 위해 언제나 자신의 시간을 내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그가 사람을 사귀는 방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책에 대해서 옛다 책방과 같은 시선을 갖고 있어서 놀랐어요. 진보초는 책의 거리야. 하지만 책이 없어도 인간은 죽지 않아. 정확하게 옛다의 철학이에요. 그거 그렇게 막 가치한 책들 그 책 여기 있다 옛다 그래서 옛다 책방이 옛다거든요. 책을 너무 이렇게 약간 우상시 숭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안 읽으면 막 인간이 안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꼭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막 이렇게 열반하시는 분들을 꼭 만나게 되는데 그런 걸 좀 배워봐야 되나?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아니, 책이 있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 되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들으면 되고, 옆집 할머니 얘기 듣는 게 좋으면 또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또 배울 거 배우고, 이러면 되지. 그게 꼭 책이어야 되나? 나는 그냥 책이 익숙하기도 하고, 책하고 가까운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좀 맺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책방지기가 됐지만, 그게 꼭 책이어야 되나? 라는 데에서는 늘 이렇게 물음표가 되게 많았었는데, 책이 없어도 인간은 죽지 않아. 이렇게 명쾌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서점이 사라져도 대부분 인간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지. 이분이 이제 30몇 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겪은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책이 없던 시절부터 살아왔었고 그것보다 중요한 순간들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맞닥뜨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정말
맞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 대전제를 잊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킬 각오다. 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늘어나. 뭐 하면서 주주주주 이야기를 이제 펼쳐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굿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목들도 있는데, 요즘 세상은 뭐든 덧붙이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시대인지도 모르지. 서점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원래 서점이라는 건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을 보고 책을 주문하고 진열하고 서가를 만들어. 얘 따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책과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지? 재방문율이 어떻게 되지? 어떤 것들 왔을 때 사람들이 좀 빨리 책을 꺼내서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럼 이것도 한번 놔볼까? 이것도 한번 놔볼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 대응하면서 좀 이제 서가에 꽂힌 책들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서점이 할 수 일이라는 게 대체로 그 정도였어. 그런데 그래서는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덧붙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지.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 책 자체의 힘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막 태그를 여기저기 되게 많이 붙였는데, 양서에 대한 이제 언급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양서란 잘 팔리는 책을 말한다. 예전에 시바타 류헤이 씨가 한 말이야 하면서 나도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말하는 잘 팔리는 책이란 이래저래 광고에서 필요 이상으로 팔리는 책이 아니야. 이게 포인트죠. 인기 있는 작가가 쓴 좋은 작품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 세상에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된 문장으로 표현한 책, 제대로 편집한 책이라면 그 책을 사는 손님은 반드시 있다. 이런 이야기야. 겉만 번드레한 이상론이라 생각하면 곤란해. 확실히 그런 책은 지금까지도 길게 꾸준히 팔리고 있으니까. 나름 오래 서점을 해온 내 감각에 비춰보자면 말이지.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마음에 드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바타 시인이, 아나키스트인가? 막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그런 대목들도 좀 있었는데, 권력과 권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인간이란 주변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지. 그러한 자각이 없는 인간이 권력의 상층부에 설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 시대에는 좀 들어. 그래서 요즘 일본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진 않았으니까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해야게 했던 그런 집권 세력들의 모습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었어요. 이 책은 이렇게 멋진 전설의 책방지기 그렇지만 아주 뭔가의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전설은 아니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중요해. 서점이네. 책만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되고 막 엄청나게 뭔가를 막 주장하는 책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되게 많은 힌트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고 각각의 상황들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되게 그런 말들에서 내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저런 행사들도 되게 많고 이게 저게 맞나 싶을 때도 되게 많은데 매일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자세는 대단하게 내세우는 이상이나 이념에 이긴다 라는 그런 말로 이제 저자가 이렇게 해석해낸 그런 대목들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요. 이제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저자 인터뷰가 있어요. 이제 이 책은 이제 저자가 시바타 시인을 3년 동안 이제 인터뷰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만들어낸 책이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이 저자에 대한 인터뷰가 또 있는데 이시바시 다케요미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한국 독자들을 위한 저자 인터뷰 해갖고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한국의 서점의 할인율을 15%로 묶은 개정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답변이 있는데 15% 할인율을 적용하는 건 도서정가제가 아닙니다.
이 대목이 아주 선명하게 탁 들어와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도서 정가료라고 해놓고 막 온라인에서는 금액 10% 할인에 마일리지 5%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타 책방도 10% 그러니까 가격 할인을 그래서 너무 우리 책방에 오는 사람들이 일단 막 15% 접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은 작은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좀 아닌데 내가 좀 이윤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막 10% 할인 막 이렇게 내세우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책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할인 혜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두가 그냥 원래 책값 출판사가 매겨놓은 그 책값대로 받는 게 맞다. 그래야 오프라인 서점이 남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서, 그러니까 온오프 모두 다 책값은 동일한데 그래도 온라인 매출이 좀 높은 편이래요. 근데 그 이유는 무료 배송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책 자체의 가격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선명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건 도서정가제라고 해놓고 막 15% 할인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은 도서정가제가 아니다. 라는 이게 아주 마음에 들어서 왜 이 얘기를 속 시원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안 들리지? 뭐 좀 그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런데 요즘 한국 서점가에는 북큐레이션에 관심이 많다. 독자들에게 좋은 책을 골라주는 것이 서점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할 텐데 일본 서점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도 북디렉터, 북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을 달고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이 몇 있다고 해요. 그런데 좋은 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나 이 물음에 다시 이 반문에 되게 마음이 들었는데 저나 시바타 신이나 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그 사람에게 좋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방은 최소한의 필터링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방의 규모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를 겁니다. 뭐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막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이러이러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는 읽은 사람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 질문 반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자 인터뷰까지 아주 마음에 쏙 든 그런 책이었고요. 5년이나 돼서 참 만나게 된 제가 책방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읽을 일이 별로 없었겠지만 책방에 관심이 있고 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저자하고 시바타신 사진이 있는데 이거 안 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 85세 노인, 책방 노인, 막 개구진 막 이렇지 않아? 막 뒷얘기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사람들 속에서 속해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이런 이제 막 되게 개구진 할아버지를 이제 약간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제 할아버지 할배 캐릭터라든지 막 이런 약간 도사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막 그런 느낌으로 막 상상을 하다가 이 사진을 딱 보니까 그 상이 와장창창 깨지면서 이거 아닌데 나의 상상을 완벽하게 부셔버린 사진이 맨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조금 아쉬웠긴 했습니다. 네. 아무튼 잘 읽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서점인의 교과서라는 서점은 죽지 않는다를 한번 읽어볼까 하고 있는데 별일이 없으며 그 사이에 더 매력적인 책들이 또 나오고 있고 지금 막 직장인 A씨도 읽고 있고 막 이것저것 막 소문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서점은 죽지 않는다를 과연 언제 다시 올릴 수 있을지 기다려보시죠. 언젠간 읽겠죠. 제가 책방을 하는 동안. 네. 시바타 씨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읽으세요.